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촬영일 기준으로 드디어 6월 1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 드디어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3 수험생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에 대한 해석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을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탐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들이 이제 6월 모의 평가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수능을 위해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될지 평가원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걸로써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솔직히 한국사 과목만큼은 벌써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뭐 좀 빨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일단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해설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6월 모의평가 한국사 과목에 대한 난이도부터 설명드리면 제가 평가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냥 제가 보기에 딱 적당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을 간다 치더라도 이거보다 아주 살짝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살짝.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한국사 과목이 한 3등급 정도만 나와도 무리가 없긴 하지만 정말 그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대비하신다면은 여기서 한 20%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권에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문제를 봤을 때는 일단 쉬운 건 다 제외해 보면은 일부 문제에서 그 좀 고급스럽다고 느낄 만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게 대체로 싹 다 근현대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기형 문제의 경우에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느낀 것들이 다 근현대사에 포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건근대사는 딱히 그렇게 어렵다고 할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차에서 좀 문제를 많이 틀리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근현대사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아마 역사 과목이다 보니까 아직 근현대사까지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난이도를 여기서 좀 높인 경향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수능 때까지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사 과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평가예요. 절대 평가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먹을 거랑 버릴 거를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 버릴 거를 최대한 세 문제 정도까지는 일단 잡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차피 1등급을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한 4문제까지도 버려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평가원 시험에서 어쨌든 간에 잘 나오는 유형이란 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먹을 거, 버릴 거를 일단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걸 먼저 잡으시고 그래도 이 평가원에서 어떤 유형들을 주로 고난도로 끌고 오는지에 대한 그런 게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예전 평가원 시험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 분명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훈련이 여러분들이 좀 기반이 돼야 아마 다음 뭐 9월 시험이든 실제 수능 시험이든 잘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위주로 다뤄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해설 보시면서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럼 시작하면은 1번 가 시대의 생활 사회 모습으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맨날 1번 문제는 선사시대가 나온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사 과목에서는 선사시대 뭐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이런 거 내고요. 동아시아사에서는 신석기 또는 청동기 시대의 토기를 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토기라던가 중국의 토기라던가 그런 걸 좀 위주로 내는 스타일이고 세계사의 경우에는 4대 문명을 내거든요. 그래서 곧 이게 솔직히 다른 시험도 비슷하긴 한데 엔간해서 거의 이틀을 따라서 외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번 문제 거의 틀리신 분도 없겠지만 대놓고 여기 사진까지 나왔네요. 여기 반달돌칼이라던가 비파형 동검이 대놓고 나왔고 계급이 발생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일단 1번 문제는 청동기 시대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근데 이게 한능검이라던가 좀 다른 시험 분들을 보신 분들이 이 문제 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쉽지라고 느낀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생각해야 되는 게 수능 한국사는 선지를 되게 넓게 줘요. 그러니까 1번 문제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원이 건립되었다. 조선이죠. 그리고 상평통보의 경우에도 조선 후기에 숙종 시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향 부곡수가 설치된 거는 고려 시대고요. 자 그리고 팔관회와 연등에 개최된 거 역시 고려 시대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뭔가 또 다른 시험들 보면은 청동기를 냈어요. 그럼 구석기, 신석기끼리 비교를 시키는데
이 순응한국사의 경우에는 내가 선사시대인 거 알아. 그럼 그냥 선사시대에 이렇게 연결되는 걸 찍어도 엔간해서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 시기쯤이면 이런 키워드가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것만 잘 파악해도 향부 국소가 뭐지? 팔관 연등이가 뭐지? 이걸 잘 몰라도 풀이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걸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을 미리 전략을 깔면서 뒤엔 문제도 좀 보시면 돼요. 뭐 참고로 서원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관,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때 숙종시기에 만든 대표적인 화폐,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으로 특정 지역으로 인해서 좀 차별, 그 특정 지역에서 좀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팔관와 연등에는 뭐 일종의 종교 행사?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2번 가 국가의 문화유산을 옳은 것. 자, 이 문제 일단 주목해두세요. 뭐냐면 일단은 수능 과목에서는 그렇게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문화 파트를 많이 내진 않는데 이런 문화 파트가 최소한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나오는데 그게 좀 고대 시대에 한 개 정도는 포진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 본 걸로는 이 고대 시대에서 이 문화유산이 나오면은 백제라던가 신라에서 그게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고구려는 조금 사례가 많이 나올 게 없어가지고 보통 한능검 기본편을 비교해도 문화유산 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백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문화파트 못 외우겠다. 일단 백제 문화유산부터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그럼 보시면 자 16년 봄 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로 개창했다고. 자, 여기 지금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사료인데 구천이 이뤘는데 숨어있던 적군과 맞서 싸워서 전사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한능검을 배우는 분들한테 좀 많이 강조하는 사료인데 관산성 전투예요. 그래서 이 관산성 전투인 걸 아는데 그거랑 관련된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 구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 그냥 관산성 전투 사료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힌트 시호를 성이라였다. 그래서 사비천도 국호 남부역 개칭해가지고 시호를 성까지 한 이거는 성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백제 문화유산을 낸 겁니다. 1번 경주 석굴암 석굴 이거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이죠.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2번 강서대묘 사신도 현무. 자, 이거는 고구려예요. 고구려 평양시기에는 뭔가 무덤 내에 사신도 같은 게 많거든요. 뭐 청룡, 현무, 주작, 백호 이런 거 있죠.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돼요. 3번 백제 금동 대향로 정답이에요.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문화유산인데 백제 금동 대향로는 그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으로 불교와 도교의 사상이 융합된 성격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삼국유사. 자, 이건 고려의 일연이라는 승려가 만든 일종의 삼국시대 역사서죠. 틀렸고요. 5번 수원화성. 이건 조선 후기 정조 시기에 만든 성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가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려 전기 왕, 그러니까 고려 역대 국왕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외우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왕이랑 광종이랑 플러스로 성종 이 세 명을 외우시면 돼요. 이 세 명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어떤 왕을 냈냐 볼 수 있는데 지금 해종, 정종, 광종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왕이 얘 2대, 3대, 4대니까 얘는 초대 아닌가? 이렇게도 찍을 수 있긴 한데 일단 국호를 고려를 해가지고 처음 이 국가를 만들었고 송악을 수도 옮기고 혼인정책을 호적을 포섭하고 발의 유에 포용했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키워드가 이거 조금 낯설 수 있겠다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사실상 건국하기 위해 가지고 뭐 수도도 옮기고 국호는 어떻게 하고 진짜 정말 초석, 그러니까 시작을 다룬 지점의 왕이다.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되는 왕건과 관련된 유형입니다. 그래서 혼인 정책이란 거 일단 왕 그 국가 건립했으니까 호족도 이게 편입해야 되고 그때 당시 발해가 926년 멸망해가지고 그 유민들도 포용했고 그런 거 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1번 교육 입국 도서를 반포했다. 자, 이거는 2차 가보기역이랑 관련된 겁니다. 당시 이걸 반포해서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했죠. 틀렸고요.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한 거 흥선대원군입니다. 일종의 그런 위정수사파로서 진짜 수교 반대를 표명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3번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일제감정기예요. 1925년쯤이라 애초에 시기가 안 맞고요. 4번 경국대전 편찬한 거는 조선 성종 시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후삼국 통일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을 포섭한 다음에
국호도 세우고 수도 옮겨가지고 이제 진정한 중세시대 시작을 만든 게 왕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답 5번이에요. 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좀 기억해두세요. 제가 아까 먹을 거랑 버릴 걸 강조했었죠. 솔직히 따지면 얘도 먹을 유형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얘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공통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건데, 인조 시기에 발생한 전쟁이란 거고, 그리고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키워드인 남한산성.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험을 다루던 간에 이 전쟁을 내면은 이 전쟁 당시 항전지인 남한산성을 정말 미친 듯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삼전도의 구료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병자 호란인 걸 유추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수능 과목이던 간에 어떤 역사 시험이던 간에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은 정말 극 빈출 주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병자호란 영향이니까 1번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자, 이거는 고대 시대 신라 진흥왕이 한 거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2번 별무만이 편성되었다. 이거 고려 숙종시기인데, 자, 이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특수부대죠.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북벌론이 제도하였다. 정답이에요. 뭐냐면 이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나온 게 북벌론이랑 북항론이거든요. 북벌론은 청나라한테 처맞았으니까 쟤한테 복수한다. 북항론의 경우에는 야, 쟤네한테 처맞은 거 맞는데 쟤네 솔직히 똑똑한 놈도 많잖아. 지금 문화의 성지기도 하고, 우리가 짜증나도 배울 건 배워야 돼. 인정하고 인정하자. 그거에 대한 대립이 있었던 게 병자호란 영향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삼국간섭이 발생하였다. 자, 이거는 청일전쟁의 영향이라 보시는 게 맞는데, 그 청일전쟁을 끝난 다음에 당시 청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랴오뚱 반도 할양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일본의 성장을 너무 우려한 뭐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 일본을 견제한 게 삼국간섭이에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저 러시아 오빠 너무 멋있어 하면서 뭐 7화 내가 형성하려다가 뭐 그 의미상이 발생하고 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아무튼간 이건 개항기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요. 5번 쌍성총관부 설치되었다. 자, 이거는 고려 원 간섭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성총관부가 수복된 거면은 공민왕인데 설치된 건 원 간섭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자, 자기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번호 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는 걸 파악하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뭔 얘기냐면,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여기 이자경과 척준경 그리고 묘청이거든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언제냐면은 고려 인종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자겸의 경우에는 이 인종이 외척이에요. 근데 얘가 권력이 이자겸의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얘 외척인데 너무 권력 다 먹는 거 아니야? 견제를 당하려고 하니까 이자겸이 먼저 척준경이랑 그 짝을 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없었고요. 이 묘청 시기는 이자겸을 난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깽판을 쳐, 외부적으로는 금나라가 막 4대 요구 하라고 난리 피워 이러니까 서경천도를 해가지고 국가를 부흥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주장한 승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건데, 솔직히 공통적으로 이 두 키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문벌 사회의 동요예요. 왜냐하면 이자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외척 세력으로서 어쨌든 간에 권력을 많이 차지했어요. 많이 차지했었고, 묘청의 경우는 이런 애들이 깽판을 치니까 그거에 대한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된 두 사건의 공통점을 다룬 건데, 만약 그걸 몰랐더라도 이 키워드가 고려시대인 걸 알았다면 나머지가 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수능 과목 준비한다면 최소한의 선지를 보고서 이거 어느 시기인데 그것만 잘 파악해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해두시면 앞으로의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키워드는 진짜 많이 나오긴 한데 굳이 따지면 정근대사에서 살짝 어렵다고 하시는 문제가 제가 보기엔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문제랑 정답 키워드는 솔직히 맨날 나오는 게 나오는데, 선지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낯설만하다고 느끼는 게 몇 개 있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핵심은 이 박나의 패단. 그러니까 박나의 패단이 뭐냐면
각 지역별로 뭐 어느 뭐 강원도에서 뭐 바나나 가져오고 아니면 뭐 부산에서는 막 인삼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공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안 내면 또 벌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신 이 물건 좀 납부해주세요 하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오지게 받아먹거나 뭐 아니면 이거 담당 관리가 이거 썩은 거 같은데? 딴 거 안 가져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폐단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 곡물 대신 토지 개수에 따라 쌀 등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때부터 시행해가지고 숙종 때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이 제도는 대동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형 자체는 진짜 무난한데 이거 자체에서 경제 유형은 좀 어려워서 좀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수능 한국 사람은 좀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대동법 관련으로 찾아보면은 1번 공인이 성장한 기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대동법 시행하면서 그럼 기존의 그럼 공무원은 누가 납부해? 얘가 담당해. 그걸 다룬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상백산업 발달에 영향을 줬다. 상백산업은 이승만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백산업은 그냥 진짜 기초적인 그런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 자, 이거 일제감정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물건을 애용하고 사자. 좀 그냥 그런 일종 국뽕 같은 뭐 일종의 뭐 지금 제가 약간 불매 운동이랑 비슷할 수 있겠네요. 굳이 비유를 한다면. 4번 기기창이 설치된 결과. 자, 기기창은 계양기식에 설치된 근대식 무기 제조 그런 기구입니다. 5번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거 선지가 좀 애매한데 굳이 비유를 한다면 전민변종 도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억울하게 그 토지를 빼앗긴 것들을 원래 돌려줬으니까 권문세족 입장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또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는 또 시기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각 키워드가 어느 시기인지만 잘 알았더라도 풀이는 무리 없었는데 수능 한국사 아직 수준에서는 조금 선지 분석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가 몇 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시험 준비한 분들 이거 선지 어렵다 하면 안 돼요. 7번 가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유형도 되게 잘 나온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개항기 시기 전기를 거의 시작하는 유형은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아니면 이 인물을 다루는데 제 생각에 수능 한국사 준비하신 분들은 얘를 더 먼저 다루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다른 시험은 병인양요, 신미양요부터 다루는데 이 시험은 오히려 이 인물 자체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키워드 보면은 자 경복궁 임진왜란때 불탔는데 키워드 나왔네요 여기. 고종의 아버지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경복궁을 중건했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 가지고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궁궐 건립을 위해 가지고 화폐까지 발행하고 일종의 기부금까지 받았던 이 고종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이에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 고종의 아빠 나오자마자 이거 바로 알긴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는 일단 경복궁 중건이랑 대전 회통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호포제 아니면 사창제 그런 경제개혁 그런 걸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정동에선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이건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2번 동국서산품과를 운영하였다. 자, 이건 통일신라의 원성왕이에요. 그러니까 독서산품과는 그냥 말 그대로 일종의 관리 임용제도 만든 겁니다. 관리 임용제도. 3번 사군 육진을 개척한 거는 조선 세종시기고요. 자, 호포제를 시행하였다. 호포제는 말 그대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만을 복속한 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백제의 근초고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수능 한국사에서 지금 수준을 고른다면 좀 그나마 낯설만한 느낀 게 이 문제예요. 그나마. 근데 이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었던 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이쯤에 이런 키워드가 나와야 돼.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임금께서 말하기를 궁극기무처 회의 총재는 영의정 김홍지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이 가나가 어떤 개혁을 다룬 건지 이 문제 한정에서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건데 자, 궁극기무처가 나오면 1차 가보개혁이에요. 1894년인데 궁극기무처 김홍지 총재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나의 경우에는 환군원이랑 이 고종이 황제에 즉위해가지고 대한 제국
그리고 광무를 연호 삼았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세워가지고 황제의 고종이 즉위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광무 개혁이라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대한제국 건립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연도로 따지면 1897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갑오기억이랑 광무기억이 나왔으니까 이 시기에 들어가기 좋은 키워드는 의미기억이라던가 아니면 그거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이의 키워드거든요. 그럼 그걸 보시면 돼요. 1번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 아, 이 문제에서 그걸 의도했네요. 뭐냐면, 자, 이 아관파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자신의 그 고종의 아내인 을미사변이 발생해가지고 고종이 개 쫄아가지고 러시아 공사관 피신했잖아요. 근데 이 고종이 여기 러시아 공사관에서 하도 피신하다가 각성을 오지게 해가지고 덕수구 항공한 다음에, 야 나 이제 황제야, 야 우리 나 다 제거할 거야, 이렇게 뭔가 뽕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광무기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관파천 이후에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이 광무기획을 시도를 했었던 이 흐름을 낸 거기 때문에 한국사 과목의 한정에서는 이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흐름을 낸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무신정변 발생하였다. 무신정변은 고려시대죠. 1170년이라 시기 안 맞고요. 홍경래의 난이 발생한 것은 1811년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시기가 역시 이전이라 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었다. 자, 형평사는 1920년대쯤인데 이건 일제감정기예요. 백정의 그런 신분 차별에 대한 그런 신분 해방 운동을 주도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후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된 건 6.25 전쟁 시기입니다. 그래서 1950년쯤은 돼야 돼가지고 역시 이후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항상 적절한 것. 제가 보기엔 굳이 이번에 채서 어려운 걸 굳이 꼽는다면 전 이 문제 꼽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후반부 하나 더 다룰 건데, 굳이 뽑는다면 전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했죠. 버릴 건 버리었었죠. 전 굳이 버린다면 이런 문제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준에는 버리라고 강조한 게 한 2개 정도 있을 건데, 제가 굳이 버린다면 전 이런 거 버릴 거예요. 왜냐면 얘는 조금 깊게 공부했어야 되거든요. 키워드 자체가 아직 6월 순에서는 이런 게 있었나 좀 낯설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가 어려운 거 아닌데 소거법이 되거든요. 근데 정답 키워드가 뭐지? 하신 분들은 좀 있었을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냥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선 구국 운동이에요. 그냥 그거 관련된 거 보면 되는데, 1번 노급의 폐지. 자, 노급의 폐지는 통일시와 신문왕 시기에 일종의 토지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균형법의 시행은 조선시대 영도 시기에 한 거예요. 아직 개항기 시기 아닙니다. 지금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싹 다 개항기 시기랑 연결되는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3번 새마을 운동의 추진은 현대시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도시와 농촌의 그런 빈부격차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라 관련이 없고요. 전민 변종 도감의 설치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고려시대예요. 곤민왕 시기. 그래서 황국중앙 총상회 조직, 이게 정답인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런 상인들끼리 그 한 1880년대 초반쯤에 한반도가 있으면 청나라도 이렇게 들어오고 일본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위축되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상인들끼리 그런 일종의 연합 조직 같은 걸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권 수호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상인들의 조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0번 밑줄 친 이 조약의 결과를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도 쉬워요. 자, 이 문제는 자, 개항기 시기에서 솔직히 그 수능 한국사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뭐 조미수호 통상조약, 뭐 정미칠 조약, 아니면 조의 통상 장정 별 조약 다 있잖아요. 정말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얘라도 외우세요. 근데 얘는 왜냐면 낼 수 있는 키워드가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나올 게 거의 없다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민영환이 자신의 명함에 남긴 유서 일부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 조약은 강제로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이게 군사를 앞세워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인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강압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조약을 인해 가지고 민영환이 자결했다, 그걸 포인트로 해가지고 을사늑약인 걸 유추해야 돼요. 그래서
을사늑약은 민영환, 그리고 정미칠조학의 경우에는 박승환이란 인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규란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나머지 키워드가 너무 말이 안 됐어요. 일단 기어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자, 이 을사늑약 계기로 총독부 이전에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국내에 설치했습니다. 맞고요. 니은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된 거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틀렸고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을사늑약 이후에 헤이그 특사 파견에 영향을 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였다. 자, 이거는 굳이 따지면 텐진 조약이에요. 일단 동시에 철수한 다음에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경우 사전에 서로 보고할 것을 규정하는 갑신정변 발생 이후의 조약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눈치가 있다면 지금 여기 빈칸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단체 역시 이름이 4개인 단체를 출제했을 확률이 있겠구나.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일단은 보시면 자, 모금운동을 벌여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영은문이라는 걸 헐고 말 그대로 자주를 표방하는 독립문을 건립했고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주 위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거 뺏는 걸 많이 막았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령도 조차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저령도란 섬이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지 않는 땅인 부동항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좀 그나마 가까운 이 저령도를 임시로 빌려줄 수 있냐 했는데 당연히 거절한 거죠. 우리나라 땅을 왜 빌려줘 남한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된 단체를 활동을 한 단체인 얘네들은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관련된 거 보시면 1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자, 이거는 신간회입니다. 신민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2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였다. 한글 수 활동한 거는 대표적인 조선어 학회가 제일 잘 나와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랑 우리말 큰사전 또는 조선말 큰사전 이게 제일 잘 나오고요.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한 거는 13도 창의군이에요. 관련 없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자, 맞아요. 관민공동회랑 만민공동회는 이 단체가 주도한 대표적인 뭐 대중집회 또는 정부 관료도 협의한 거 그런 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어린이날을 제정한 거는 천도교 소년회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2번 밑줄친 이 운동의 영향을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자,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자, 지금 문제 시점은 1920년 3월인데 보시면 이 운동의 발발 1주년을 기념한다 했었죠. 그리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솔직히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3.1 운동이긴 해요. 근데 1주년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1919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연도를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능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수능에서도 이 파트를 출제하면은 3.1 운동이라던가 60만세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내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제 생각엔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빈출도가 좋아요. 그럼 일단 보시면 1번 집강소가 운영된 거는 동학농민운동의 결과고요. 결과까지는 아니고 1차 동학농민운동의 영향 이렇게 표현한 게 맞겠네요. 관련 없고 을미의병이었다. 자, 을미의병은 대표적으로 단발령을 계기로 발생했다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을미기억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고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진 거는 4.19 혁명 이후에 발생했어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이승만이 독재를 해버려가지고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뒤에 간선제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내각 책임제 그리고 의회에 조금 더 권력 집중시키는 대통령 말고 의회에 권력 집중시키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이룬 겁니다. 현대 시대니까 관련이 없고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자, 이거랑 유엔 동시 가입은 솔직히 선지를 너무 좀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노태우 정부식입니다. 현대사예요. 그래도 만세운동인데 유엔 동시 가입은 조금
많이 심한데요? 일단 관련 없고. 아무튼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무단 통치 갔다가는 얘네들을 다스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통치 방식을 변화하는 계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3.1운동의 영향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여기 적혀있는 문화 통치랑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계기,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정답 5번이에요 13번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일제감정기 사회상 유형이에요.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오셔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 수능 수준에서는 1910년대냐 1930년대 후반 이후냐 이것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오늘 다룰 거에서 이 30년대 후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고요. 보시면 실제로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 그러니까 지원병제. 자, 군사를 왜 모으겠어요? 전쟁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 사실 핀 포인트가 다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지원병제 보고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이렇게 모집하는 그 틀을 다룬 거기 때문에 문제 포인트는 1930년대 후반의 사회상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좀 이런 맥락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1번 갑신정별 차원의 개화파 1884년 개항식입니다. 갑신정별 급진개화파 입지가 약화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들의 그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정변을 일으킨 거고요. 경인선 개통식을 바라본 상인 1899년입니다. 연도를 좀 쉽게 외우려면은 최초의 철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철도니까 은하철도 99 이렇게 외우시던지 아니면 90 90 90 9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틀렸고요. 한국시민서사를 암송한 학생 정답이에요. 자, 한국시민서사는 그러니까 천황의 국가의 시민, 그 국민, 그러니까 좀 표현이 살짝 다른데, 그러니까 천황 국가의 국민으로서 충성을 맹세한다, 그런 걸 그냥 세뇌시키려고 암송을 시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 신식 무기를 들고 훈련받는 별기군. 자, 별기군도 1880년대 초반쯤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틀렸고요. 5번 5.18 민주화 운동 취재하는 기자. 자, 이건 1980년대 현대사죠. 그래서 역시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저 이 문제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한국사 수능 과목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얘는 중요하고요. 얘도 검토를 해두는 게 좋고, 얘까지, 솔직히 얘까지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수준에서는 그래도 의열단이랑 한인애국단이 뭘 했는지 그 정도의 인물이랑 대표 활동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이 문제가 전 이제 나올 때 됐다 생각했던 게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 사실 이게 제가 이 과목은 아니고 한능검에서 이걸 좀 많이 주목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역사 시험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꼼수적인 영역인데, 사실 절대평가니까 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N주년이랑 관련된 걸 연계해서 문제를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 2019년이 가정하면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 문제 키워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이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의거 활동이 1923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험 문제 키워드로 활용해가지고 그 주제 자체를 문제로 연계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출제 기법을 알면은 내가 보는 회차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좀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아깝게 6월 모의 평가도 나왔네요. 아무튼 이 김상옥 의사는 의열단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의열단 관련된 거 찾으면 됩니다. 1번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원봉은 조선 의용대도 창설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두세요. 2번 교조신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이건 말 그대로 그런 그 전봉준 말고 최재우에 대한 그런 좀 억울한 걸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종교 운동이거든요. 이쯤 이후에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 없는데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동학 세력들의 일종의 운동 같은 걸 보시면 돼요. 3번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자, 이거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YH 여공 농성들이 신민당 당사 도망갔어요. 그 농성하다가. 근데 이걸 계기로 김영삼을 제명시켜가지고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종의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 이런 게 발생한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가 안 맞고,
오산학교랑 대선학교를 건립한 거는 신민회의 활동입니다.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 대선학교는 안창호 선생님. 김규식을 파리강원 회의에 파견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자, 제 기준에 이 문제도 솔직히 버릴 문제예요. 굳이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는 어차피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한 2개 내지 3개 나오는데, 솔직히 이런 거 틀린다고 해가지고 1등급이 안 나오는 거 아니까 굳이 버리고 싶으면 전 이런 거 버리려 할 거예요. 일단 보시면 1930년에는 한국인 가운데 한글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반에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 한글 보급을 위한 활동을 뭘 했었냐, 그걸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에 대한 그 이해를 못했다면은 포인트를 여기로 잡으셔야 돼요. 1930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30년도 초반에 발생한 그 운동을 낸 건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은 여러분들이 연도를 보고서 이거 개항기 시기가 아니라 일제감정기 시기쯤은 들어가야겠지, 그걸 바탕으로 문제 풀었어야 돼요. 보실게요. 1번 과거제가 도입된 거는 고려 광종 시기예요. 시기 절대 안 맞죠? 제거하고요. 홍문관이 설치된 거는 조선 성종 시기예요. 지편전을 계승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한성 순보가 창간된 거는 이건 개항기 시기입니다. 역시 시기 안 맞고, 수선사 결사가 제창되었다. 자, 수선사 결사는 고려의 진울이 한 불교 개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1, 2, 4번은 애초에 전근대사예요. 근데 한성 순보도 개항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선지 분석만 됐다면 지금 나머지가 애초에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분화로드 운동, 자,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하면서 농촌 계몽 운동을 통해서 한글 보급을 시도한, 이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굳이 이 회차에서 어려운 걸 굳이 꼽는다면 꼽은 거지,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버릴 거를 그래도 좀 기준 해주다 보니까 좀 억지로 좀 뽑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조했었지만 안 된다, 이렇게 시기로 자르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몰라도. 자,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항상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자, 이 인물 유명하죠. 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조금 상식 있는 분들이 이거만 보자마자 바로 신채호 선생님인 걸 알겠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기 을지문덕전,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자,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대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다뤘어요.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신채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고대사 연구라면은 이 인물이랑 가장 잘 비교되는 박은식 선생님의 경우에는 뭐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처럼 근현대사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포인트로 여러분들 좀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번 한국 통사 저술했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 비교하라는 겁니다. 틀렸고요. 시무 28조를 건의한 거는 최승로고요. 고려시대. 3번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이거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데, 폭력적이고 조금 더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할 것을 주장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조선사회 경제사를 충고하였다. 자, 이거 백나문입니다. 5번 우리말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주도한 거는 조선어 학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아까 그 강조했던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17번 다음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도 여기에 이런 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수능 때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지까지는 장담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힌트가 있으면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사실 문제 키워드는 피해자는 반민족 행위의 죄가 현저함으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의거해서 이런 조사서를 작성 보고한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친일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다룬 위원회,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 보고서 그냥 반민특위를 바로 찝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쯤부터 이제 슬슬 현대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이면 아마 여기까지를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굳이 꼽는다면 여기까지가 좀 어려운 문제고, 일단은 그래서
현대사 초기 정보의 친일파에 대한 처벌 다루면 이 반민특위에 대한 거 다룬 거니까 한번 볼게요. 1번 삼천교육대를 운영하였다. 이거 전두환 정부 시기에 그런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만든 거예요. 좀 그런 거라서 시기가 애초에 안 맞고. 2번 재헌국회의회 구성되었다.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재헌국회는 정부 수립 직후여가지고 1948년부터 50년이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았다면 이 문제는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런 연도 힌트를 안 주는데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땡큐 하고 먹으란 얘기예요. 아마 안 줄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좀 절대평가 수능이니까 좀 더 쉽게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정답 2번이고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건 신간회의입니다. 또 나왔네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한 건 밀립대학 기성회예요. 이거 근데 보시면 얘네 둘은 일제감정기 시기여가지고 시기가 안 맞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얘 좀 낚일 수 있는데 이거는 반민특위가 아니라 조건준이에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애초에 얘랑 역할이 맞지도 않긴 하지만 괜히 근처 시기라고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었을 것 같네요. 정답 2번입니다. 18번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을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런 불의에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자유당의 그런 독재 같은 거에 저항해가지고 3.15 부정선거의 불법과 무효를 인정하고 이런 실정이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어떤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었냐 그걸 포인트로 잡으면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유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예요.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 세 개 중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현대사에서 반드시 점수를 먹을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1번 이모군란의 영향을 살펴본다. 자, 이거 개항기 시기에 굳이 군인들의 반란인데 굳이 이모군란 영향을 얘기한다면 뭐 재물포조약이라던가 청나라랑 맺은 조청산민 수륙 무역 장정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2번 60만 세 운동의 배경을 알아본다. 자, 60만 세 운동의 배경은 순종의 인산이 되겠죠. 일제감정기 시기인데 이건 현대사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되고요. 4.19 혁명 전개 과정 맞죠? 정답 3번이고 제주 4.3 사건의 발발 원인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그 남로당에서 이렇게 무장 봉기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분석하는 거는 광복 직후에 그 승전국들이 한국의 전후 처리에 대한 논의를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밑줄친 긴급 조치가 발표된 시기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 솔직히 말하면 자,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긴급조치가 1972년인 거 알았다면 사실 정답을 푸는 게 쉬워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그래도 어렵다고 꼽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다른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문제에 제시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가 언급된 박정희 정부 시기는 제가 어렵다고 꼽은 이유가 이게 한국사 수능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60년대랑 70년대 사례를 구별하는 문제를 가끔 내는데 이게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정희 정부는 사실상 61년부터 79년까지 그러니까 뭐 대통령 당선 기준하면 63년부터인데 아무튼 60년대 극초반부터 70년대 극후반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집권했기 때문에 한 게 진짜 많아가지고 진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60년대랑 70년대 나눠서 내요. 근데 포인트가 실제로 이 삼선 기원하는 경우에는 69년이고 얘는 72년이니까 70년대 사례가 나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이렇게 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앞이지? 뒤지? 이거 둘 다 박정희 정부 키워드인데 헷갈릴 수도 있고 이 4.13 후원 조치는 87년쯤인데 얘에 대한 파악도 안 됐다면은 좀 풀이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 문제가 그 이런 연도형 문제가 아니라 객관 그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그런 선다형으로 나왔으면 또 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긴급조치란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뭐 국가에 대한 비난이라던가 뭐 대통령 나쁜 놈이 이딴 거 하면은 제 간첩이야 그냥 몰아가는 쪽 그런 법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하는 기법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현대사에서 좀 변별력을 유도하려고 낸 문제 같은데 이런 파트가 박정희 정부나 또는 통일에서 이런 식으로 낚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낚시라기보다는 이런 시기형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 출제 기법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20번.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살짝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았으면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일단 볼게요. 자, 이 제도는 문자 그대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가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 거래하는 제도. 이거를 다시 요약하면은 금융기관과 실명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 실명제 얘를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조금 필요했었어요. 근데 포인트만 제도 잡았다면 그냥 금융 실명제다. 그러니까 이게 YS 김영삼 정부 시기다. 푸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얘까지는 조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문제까지는 그래도 좀 낚일 수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은 드네요. 자, 일단 볼게요. 1번 지게를 발급하였다. 자, 지게는 광무개혁 시기의 근대도 토지제도 개혁에 관련된 그런 문서입니다. 틀렸고요. 2번 지이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건 좀 주목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G20 정상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건데 이명박 정부 시기 역사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이미 재작년쯤부터 한능검에서 이명박 정부가 나오고 작년이었나 재작년쯤에 그 공무원 한국사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판문점 선언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교과서에 이미 끝에 페이지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판문점 선언까지 나와요. 그래서 애초에 교육 과정상 얘까지는 문제에서 출제로 하려면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사 정답을 안 나오더라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2번이고요. 제1차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 정부 시기의 경제적 국제 성과입니다. 정답 4번이고 유상매입, 유상분배, 농지개혁을 시행한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월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